안녕하십니까. 최신 외교 안보 이야기의 최강 신범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러네요. 또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중앙위 전원회의 전체 회의를 갖다 그렇죠. 4일간 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이 전원회의에서에 나오는 얘기가 신년사를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당초 예상했던 건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렇죠. 이미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것을 천명할 것이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새로운 길에 대한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듯이 북한은 역시 군사 쪽으로 갈 거고 자력 경쟁할 것이다. 그 내용을 주로 담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전체 회의가 열렸던 배경이라든가 그 내용을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로서 신년사를 가름한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 김정은은 그렇게 했을까? 네. 아무래도 자기 혼자 4월 12일 날 작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스스로 데드라인을 거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은 다가왔는데 북한은 새로운 길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멋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흉내 낸 거죠. 그것이 이제 1990년 그때가 언제였냐? 탈냉전이에요. 탈냉전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 동구권에서 막 무너지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이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 위기의식을 갖다가 김정은도 아마 모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연말에 개최하면서 그것도 4일씩이나 하고 자기의 신년사보다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기가 메시지 한 것을 갖다가 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3인칭 확법으로서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그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부분은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전체야 약 70%가 경제 이야기였지만 그렇죠. 네. 새로운 건 없었어요. 네. 거기에는 유일하게 새로운 거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 다시 이제 병진으로 돌아간 거죠. 물론 병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핵무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병진인데 거기에서 무엇? 새로운 전략 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신형 ICBM 쪽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대남 무시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신년사에서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항상 다뤄왔는데 이번엔 아예 언급이 없는 거죠. 그만큼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과 문제가 풀리면 한국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북미 관계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사실 이제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했냐면 김정은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당의 기강을 좀 잡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인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요. 오늘 이제 노동신문 보니까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라든가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가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만큼 지금 북한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자기네들이 데드라인이라고 설정했던 2019년 12월 31일 본인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새로운 길은 없었다 이거죠. 그건 이미 정해져 있던 병진, 저는 병진 2.0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2.0을 갖다가 가는 모습으로 정해져 있고 근데 굉장히 아까 신범철 박사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연대 책임, 무책임. 그래서 다 책임을 공유하다 보면은 자기 책임이 완화되는. 그래서 김정은이 정책적인 실패를 혼자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당의 이름으로서 그걸 짚고 넘어가는 형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게 신범철 박사 얘기했듯이 정말 지금까지 신년사라든가 공동사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남북관계가 빠진 적이 없었잖아요. 저도 한 27년 동안 봤는데 남북관계 빠진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이건 문재인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한테 무시당하면서 당사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끌려가는 이 모습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문재인 정부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북핵 문제도 있지만. 그럼 이제 이거 신년, 사실 결정문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은 안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기회를 살려가겠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김정은이 도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뭐 북한에서 이제 신년사를 대체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받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언급을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외교적 기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그렇죠. 김정은이 해야 될 일은 비핵화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갔어요. 북한의 선물이 꽃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병. 아름다운 꽃병. 꽃병이었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뭐냐?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시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외교적 기회를 갖다가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지고 있다. 그것을 이행하라. 그 점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맞대응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외교적 기회 대화하려고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도발로 나오면 그때는 미국은 이런 명분으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외교적 기회를 다 소진했다. 최대한 그렇지. 노력했는데 그렇죠. 네, 네. 북한이 결국 나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러한 북한의 나쁜 선택, 도발이라는 것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기준이 있으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도발이 아니면 일단은 무시를 할 건데 어느 순간 그 수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도발이 있으면 그때는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우려될 수준으로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지금 신범철 박사 얘기한 게 그게 이제 또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도발을 한다면 무슨 도발을 할 거냐, 언제쯤 할 거냐. 저는 뭐 쉬운 말로 하면 2말 3초. 2말 3초. 그래서 뭐냐, 2월 말 3월 초 정도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대개 1월 8일부터 2월 16일, 즉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이고 2월 16일 김정은의 일의 생일이니까 그때 뭔가 이렇게 축포를 터뜨듯이 하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때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지나고 난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가 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급작스럽게 도발하기는 이건 쉽지 않은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지도 모르니까 경계태세를 강화해야겠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축소라든가 취소했던 연합훈련을 다시 해야겠다. 뭐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봄에 있을 지금 요즘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서 키리졸브에서 뭐 동맹일 예. 뭐 이렇게 바꿨죠. 예,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이름도 안 붙였어요. 안 붙였죠. 하여튼 여하간 한심한 노릇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북한은 명분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2월 말 3월 초쯤 되면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ICBM으로 갈 거냐. 저는 약간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친 박사는 ICBM 이쪽으로 예. 저는 내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 저는 1, 2월에는 재래식 도발을 한두 차례 네,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거고 3월 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때는 ICBM을 발사할 것 같은데 뭐 약간의 시각차는 부원장님과 있는데 그럼 부원장님께서는 어떤 도발을 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저는 1, 2월 달에는 지금 벌써 이제 북한이 그 동계 훈련 사이클로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예, 그럼 동계 훈련하면서 좀 규모를 크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상륙 작전 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백령도에 상륙할 수 있다 이런 좀 위협을 하겠죠. 그러나 그건 도발로 보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무력 시위 정도지. 두 번째 뭐냐면 서해 지역에서의 사실 실탄 사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몇 발 NLL 넘어서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뭐냐. 실수로 넘어간 거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의도적이겠죠. 그 정도를 1, 2월을 통할 것 같고 그렇다면 3월 달 갔을 때는 ICBM보다는 SLBM을 한두 번 정도 더 실험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단거리. 지난번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라든가 장사정포, 대구경 장사정포 좀 더 보완을 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ICBM은 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카드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판이 깨지는 건데
제가 그 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를 봤을 때는 북한이 준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거의 없애는 상태까지 그렇죠. 갔지만은 아직도 대화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약간 마지막에 좀 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ICBM은 좀 기다리지 않을까. 물론 시기의 문제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가설이라는 것이 과연 북한이 기술적으로 신형 ICBM이 준비됐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발사한 것이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한 화상 15형인데 그거는 아마 다탄두는 아니었고 엔진으로서 탄두 하나를 13,000km 이상 보낼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액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료 주입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추진력을 훨씬 강화해서 다탄두를 갈 수 있거나 그렇지. 또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꾸거나 이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기술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 SL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작년에도 실험을 했고 해서 바지선을 통해서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죠. 작년 10월 2일 날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북한이 건조 중인 그 전략 잠수함을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수를 시켜서 거기에서 발사한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 그게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거기에 들어요. 대해서 잠수함 전문가들이 이견이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신중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하드웨어만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갖춰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오히려 ICBM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달 SLBM이 아니라 ICBM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ICBM 그럼 제대로 된 사거리를 놓고 실험을 한다? 아니요, 저는 고각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겠죠. 봐요. 고각 발사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ICBM이 다탄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이제 고각 발사인데 사실은 제대로 된 효과는 아니지만 재진입 과정에서 탄두를 분리시키면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사실 이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각 탄두 하나하나가 자기의 좌표를 갖고 목표물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재진입 과정에서 뭐 지난번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안전한 거로 따지게 되면은 저는 잠수함 건조 완성해 가지고 보면서 거기에 SLBM을 탑재한 거를 모습을 보여주고 과연 실험을 할 거냐? 그럼 안 할 것 같아. 보여주기만 하고. SLBM 심포급 잠수함.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가 금강산 관광 사업 하면서 장전항이 이제 다 폐쇄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잠수함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징후를 볼 적에 SLBM 쪽이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중간에 얘기하다 하도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오늘 우리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한 두 달 있다가 이제 결국 다시 한번 좋습니다. 찍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아요. 그 측면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난 2년간 잘못해 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게 가장 문제죠.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북 정책을 전환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거고요. 무조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은 북한은 한국을 더 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비핵화 로드맵을 밝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그 대신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이 북한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복원해서 미국이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조를 하고 결국 북한을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도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미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다행히 1월 15일 날 뭐 무역
비핵화 관련해서 미중 간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기에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면 북한이 도발을 일단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비핵화 대화로서 궤도를 다시 끌어오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재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별로 입장을 그렇죠. 밝히고 예.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강하게 국제사회에서 들릴 수 있도록 북한 위반한 거 문제가 있다. 제재해야 된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난번 한중일 정상회담 때 그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뭐 제재 완화를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게 중립적인 표현을 썼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있다면은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이 입장을 가지고 가서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쯤 되면 사실 뭐 연합훈련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곤란하다면은 우리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은 포괄적인 압박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대화에 목매이지 말고. 그래야지만 사실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판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길,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 2020. 좋습니다. 새로운 길 2020을 위하여 다 같이 행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